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일고에 붙이고 딱 한마디로 빛은 뭐냐? 아까 얘기했어요. 전자기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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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전자기파라는 게 뭐냐? 파동 중에서도 전자기파, 이것은 전기파와 자기파를 합성한 말입니다. 전기파와 자기파를 합쳐서 전자기파라고 했습니다. 즉 빛은 우리가 읽었는 7빛깔의 무지개도 아니고 부채살 같은 선도 아닙니다. 빛에 대한 오늘의 과학적 정의는 빛이란 모든 물체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라 말한다. 전자기파라 말한다. 그럼 여기서 전자기파란 뭐냐? 여기서 전자기파란 전기와 자기의 파동이란 말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공간상으로 방사되는 파동이란 말이다. 그럼 이 전기장이란 뭐냐? 자, 아까 이 원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자도 그렇고 분자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그게 이제 원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자에서요, 계속 뭐가 나오냐면은 에너지가 나와요. 그 어떤 에너지냐? 하나는 플러스 전기라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전자에서는 마이너스라는 전기가 나오고 이 양성자에서는 플러스라는 전기가 계속 나와요.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이게 그 왜 나오냐? 그게 하나님 몫이요. 거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자가 계속 영원히 플러스 전자와 마이너스 전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오냐? 어느 과학자도 몰라. 왜 나오는지 몰라요. 나오니까 나오는 것 뿐이야. 여기까지는 신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참 우주 만물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를 세상 알게 됩니다. 계속 플러스 전자가 나오고 마이너스 전자가 나와요. 그런데 플러스 전자와 마이너스 전자만 나오느냐? 또 하나 나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석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자석 N극과 S극, 뭐 남극, 북극 해서 이렇게 나침판 하지 않습니까? 자석. 이 자력이 또 나오는데 이건 또 하나는 그 한 물질에서 N극과 S극, 그러니까 N 에너지가 나오고 S 에너지가 나와요. 여러분들 자석이 뭐예요? 자석은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것끼리는 이렇게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이 에너지가 바로 자기 에너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원자의 세계까지 들여다보면 거기서 계속 자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끌어당기는 힘과 미는 힘,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럼 거기다가 플러스 전자와 마이너스 전자도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합쳐서 같은 놈이 모이면 밀어치고 반대 놈이 하면은 스파크가 일어나. 그게 전기가 나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기라는 게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전기와 동시에 에너지도 나오네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부딪히니까 에너지가 팍 올라가죠. 그러다가 또 마이너스가 나오면 또 뒤로 후퇴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부딪혔다 떨어졌다 부딪혔다 떨어졌다. 자, 정말 이 우주 만물의 이 존재 원리가 생성 원리가 이렇게 신비로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쳐서 그런데 이제 부딪혔다 떨어졌다 하면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하면 진동이 생기죠. 그리고 빛도 진동과 더불어서 빛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동이 생긴다. 흔들리니까 진동이 생긴 흔들리니까 네 퍼지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그 파동이 생깁니다. 파동이 생긴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S극 N극 이것들이 모였다 헤어졌다 서로 부딪혔다 합쳤다 또 밀었다 당겼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에너지가 높았다 낮았다 하면서 파동이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는 전자기파라 한다. 이게 모든 원자가 그런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즉 광자의 알갱이들에서 발생하는 전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기 에너지가 만나 작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자기장에는 역시 빛의 입자 즉 광자의 알갱이들에서 발생하는 자석의 N극과 S극의 밀고 당김의 에너지가 작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는 빛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에 제수되어 원자들은 모두 같은 원리의 전자기파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전자기파의 파동이 에너지이며 동시에 빛이 된다. 이런 거. 자, 그러니까 어떤 이 물질도 양자용합 영역, 즉 원자 이하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기 에너지와 N과 S의 자기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를 에너지가 밀고 당길 때 에너지가 높게 낮게 길게 짧게 파동을 일으키며 사방으로 물결처럼 퍼져나가 뱀꼬리 흔들듯이 흔들면서 곱게 나가는데 이것들을 지금까지 일종의 빛, 광선이라고 했지만 과학적 사실로는 전기와 자기가 충돌해서 일으키는 파동 줄여서 전자기파로 확인된 것이다. 자, 그런데 인간이 의식적으로 빛을 실험하고 관찰할 때는 분산된 파동이 직선으로 보이기에 입자다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방으로 퍼지는 파동이 되기에 양자역학에서는 빛은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우주 만물의 파동 원리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모든 빛의 원천은 전자기파다. 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는 전자기파를 가지고 있다. 그 전자기파가 빛을 내고 에너지를 내고 파동을 일으키는 거다. 그럼 우주 만물은 근본적으로 파동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근본적으로 파동이다.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없이는 우주 만물은 생성, 발전,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파동이기 때문에 생성, 발전,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이해를 합시다. 자, 그렇다면 시의 근본 원리도 파동이다. 그 얘기입니다. 시의 근본을 우리는 리듬과 메타포라 하는데 원래 리듬이란 말은 흐름이나 움직임을 뜻하는 그리스어의 리스머스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리듬을 운동의 질서라 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에서는 파동이라고 말했지만 시에서는 음악에서는 예술에서는 리듬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리듬이라는 말은 다분히 인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리듬이라는 음악의 기본 요소인 리듬,
멜로디 화성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강하다. 그러나 이 멜로디 화성을 가지지 않아도 음악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음악의 핵심이 뭐냐? 리듬이에요. 리듬 없는 음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태초에 리듬이 있었다 라고 빌로가 말한 것처럼 리듬은 음악의 가장 근원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음악의 핵심은 리듬이고 그 리듬의 핵심은 바로 흐름과 움직임. 그것을 플라톤은 운동의 질서라고 했습니다. 이걸 좀 더 나갑시다. 일반적으로 음악이란 음을 재료로 해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을 말한다. 그렇잖아요. 음악이란 음을, 소리를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소리를 가지고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소리를 가지고. 소리가 재료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예술이라는 말이다. 소리라고 해서 모두가 음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리를 독특한 규칙에 따라 조립해서 사람들이 일반 소리보다 감동적인 울림을 주는 형식의 소리의 구조로 만들었을 때 이를 소리의 예술, 바로 음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가 다 음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음악이에요? 뮤직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뮤직은 소리를, 소리입니다. 자료는. 소리를 독특한 규칙에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독특한 규칙에 따라 조립하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하죠. 음악은 인간이 만들지 누가 만듭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독특한 규칙에 따라 조립해서 사람들이 일반 소리보다 감동적인 울림을 주는 그런 형식의 소리가 되었을 때 이를 소리의 예술, 다시 말하면 음악이라 한다. 그렇다면 소리를 독특한 규칙에 따라 조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리듬의 본질입니다.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어떤 독특한 규칙에 따라 조립하는 것. 누가? 음악가가. 그렇다면 다시 시란 뭔가? 시는 또 뭡니까? 시란 무엇인가? 음악이 음을 재료로 해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라면 시는 뭔가? 시는 언어를 재료로 하여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아닙니까? 시는 언어를 재료로 하고 있죠. 음악은 소리를 재료로 하고 있고 시는 언어를, 문자, 글자를 재료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음악과 시는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이고 다른 점은 음악은 소리를, 시는 언어를 재료로 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언어도 따지고 보면 언어도 따지고 보면 뭐냐 이게 언어가 도대체. 언어도 소리를 수단으로 하는 의미 체입니다. 소리를 가지고 의미를 전달하는 그 미디어가 바로 언어예요. 소리 없이 언어가 이루어집니까? 소리가 언어의 핵심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거기다 놓고 가세요. 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왜 고대 시가는 음악적이었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 언어 예술이에요. 언어. 근데 그 언어의 핵심에는 소리가 있어요. 소리를 가지고 언어를 만들고 소리를 가지고 의미를 전달해요. 소리 없이는 언어가 안 돼요. 그런데 언어도 따지고 보면 소리를 수단으로 하는 의미 체계다. 어떤 사상 감정을 전달하는데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해요. 시도 소리를 따라서 문제는 그럼 언어로 하면 다 시냐? 네, 아까 소리라고 해서 다 예술이 아니죠. 그러면 언어라고 해서 다 시냐? 말만 하면 그게 다 시냐? 아니다. 그럼 뭐냐? 따라서 언어가 일상의 언어, 일상의 산문 이런 거, 이런 일상의 언어보다 감동적인 울림을 주는 형식의 구조로 만들어졌을 때 이를 언어의 예술이라 한다. 그리고 이 언어의 예술이 되었을 때 그게 시예요. 시란 뭐냐? 일상의 언어를 그대로 쓴다면 그게 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일상의 언어보다 감동적인 울림을 주는 형식의 그런 언어 구조를 만들었을 때 그때 그것을 우리는 시라고 말한다. 이를 언어예술 바로 시라고 하는 것이 따라서 음악이나 시나 소리를 공명으로 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음악이나 시나 소리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고 문제는 그 소리를 보다 감동적인 울림의 형식으로 재조립할 필요가 있겠죠. 그건 음악가나 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리를 봅시다. 이 소리의 원천은 또 뭐 소리를 어떻게 태어나는 것인가? 소리는 그것은 물질들이 부딪혀 나는 진동이다. 물질이 부딪혀서 나는 진동이다. 음원이 진동하는 음원과 맞닿아 있는 공기 분자들이 진동해서 파동이 되어 소리로 전달된다. 아까 전자기파가 뭐라고 그랬죠? 지역질이 플러스 마이너스 S와 N 이것들이 서로 부딪혀서 부딪히면 충돌이 나고 에너지가 생기고 그 파동이 일어나고 빛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소리도 물질이 부딪히거나 아닙니까? 이게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손이라는 물질하고 나무라는 것이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게 부딪히면 거기서 소리가 나는 그게 진동이라는 거예요. 진동. 물질이 부딪혀 나는 진동이다. 음이 진동하면 음원이 맞닿아 있는 공기 분자들이 진동하며 파동이 되어 소리로 전달된다. 인간의 음성도 목의 성대가 떨면 공기와 부딪혀 파동이 일어나고 그 파동의 고조장단 강약. 아무렇게 내면 그 참소리. 문제는 고조장단 강약. 높고 낮고 길고 짧고 강하고 약하고 이 소리를 이렇게 잘 조절하면 듣기 좋은 소리가 되고 이걸 조절 못하면 듣기 싫은 소리가 돼요. 그런데 앞서 빛도 떨립니다. 원자도 떨림, 진동이라 했다. 그리고 그들의 떨림도 전기와 자기의 상반된 에너지의 충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했다.
따라서 물질이나 빛이나 음악이나 시나 모두가 그 원천은 이질적인 것들의 충돌에서 나타나는 떨림, 바로 파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데서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나 음악이나 시가의 생성 원리가 같은 원리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골자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생성 원리, 우주의 생성 원리와 같은 원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시는 그건 뭐 공상이고 상상이고 시인들 지들끼리 마음대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시인들이 예술가가 소름 받았습니까? 저것들은 지들 마음대로 떠드는 믿을 것인 것도 진실도 아니고 그렇게 푸대접 받은 것이 예술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건 파동이고 그 파동은 우주도 파동이야. 그러니까 시는 우주의 파동 원리와 동격이야. 그럼 시가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시는 우주의 파동 원리를 그대로 따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소리의 떨림이 우주든 소리든 인간의 소리든 불규칙할 때는 불쾌감을 주지만 일정한 규칙, 즉 소리의 길고 짧음, 높고 낮음, 강하고 약함이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진동할 때는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리듬이라 한다. 리듬의 본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리듬은 아무렇게 떠든다고 리듬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높고 낮음, 길고 짧음, 강하고 약함의 소리를 잘 조절해서 듣기 좋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또 아름다운 노래로 아름다운 언어로 바꾸는 것, 그 작용의 밑바탕에 리듬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리듬을 방식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기쁨, 슬픔, 즐거움, 괴로움, 이 모든 것이 결국 이 리듬의 길고 짧은, 높고 낮은, 강하고 약함에 있어요. 따라서 음악가나 시인은 일상적인 소리와 달리 감동적인 울림을 주는 형식의 소리, 즉 리듬을 창조적으로 잘 구사하는 특별한 재주꾼이라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원래 서양에서는 이 예술이란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아트, ART, 아트. 근데 그리스어로는 테크닉이라는 말이에요. 테크니컬. 테크닉이 뭐예요? 기술이에요, 기술. 제주, 라틴어의 아르스. 이것들은 어떤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숙련된 능력, 활동으로서 기술을 의미한 아트란 말은 아주 뛰어난 재주를 말하고 있어요. 한자에서 얘는 심는다 뜻으로 기술을 의미하고 술도 나라의 길, 읍중도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방도 어떤 과제를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행방도로서 역시 기술을 의미하는 말로 모두가 문제를 잘 처리하는 비범한 기술과 재주로 보았고, 그래서 예술가를 가리켜 범인을 놀라게 하는 남보다 뛰어난 감동적인 울림을 주는 기술자, 재주꾼, 이걸 좀 더 높여서 천재. 낭만주의 시대는 이것을 천재라고 높였지만은, 사실주의나 이런 시대는 이거 무슨 재주꾼 하면 아주 천인으로 취급을 했죠.
재주 잘 부리는 걸 선인으로 취급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내가 시인이다. 시인이란 도대체 뭐냐? 예술가다. 예술가란 도대체 뭐냐? 리듬을 창조하는 자다. 그럼 리듬이라는 게 뭐냐? 보통 소리보다 뛰어난 울림과 감동을 주는 소리를 제작 잘하는 사람이 그게 시인이에요. 그게 음악가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술자예요. 재주꾼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감동적인 울림을 주는 그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가? 그런 소리를 구사할 수 있는가? 그걸 할 수 있을 때 그걸 우리는 예술가를 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리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소리가 있고 그 소리는 부다침에 있고 그 부다침은 파동이고 그 파동은 우주만물의 파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주만물의 생성원리도 파동이고 네, 시의 근원도 음악의 근원도 파동이고 그래서 결국 우주만물의 파동원리와 시학의 파동원리 두 번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과학자는 뭐냐? 따지고 보면 과학자는 뭐냐? 과학자는 우주 만물의 파동을 잘 밝히고 그 파동을 잘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재주꾼들을 과학자라고 말하죠. 파동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파동을 창조하는 게 바로 과학자입니다. 아닙니까? 요즘에 텔레비전, 인터넷에 이거 다 뭐예요? 전부 다 이거 파동입니다. 전자파 아닙니까? 파동을 만들기 뭘 만들어? 21세기 과학이 전부 다 파동 과학이에요. 그럼 파동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나 음악가는 또 뭐냐? 자, 그러니까 시인이나 음악가나 예술가들도 우주 만물의 파동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파동을 특별하게 재구성하여 원래의 파동보다 더 감동적인 울림을 주는 새로운 파동, 즉 리듬의 창조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과학자나 시인이나 음악가나 파동을 찾고 개발한다는 입장에서는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우주 만물의 파동원리와 시학의 파동원리라고 하는 중요한 철학을 원리를 그래서 전에 도를 산에 가서 배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길을 공연히 심산역에 가서 뭐 고민하고 쭈글쭈글 앉아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요. 그럼 진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과학에 있어요. 오히려 과학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21세기에 21세기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 이 우주만물의 파동과 시학의 파동을 얘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좀 구체적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할 것입니다.